양도시기와 관련해서 마지막 특조법,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을 말합니다.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특조법이 3번에 걸쳐서 됐고 한 번은 개정해서 됐기 때문에 횟수로는 4번이 된 거예요. 4번이 돼서 특조법이 시행됐는데 이 특조법은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것을 불일치한 것이 지금 요거를 제대로 해주려고 보니까 전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거나 상속이 이루어져 버렸거나 근데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동의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부상으로 정리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보니까 간편한 방법으로 특별조치법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매매가 되거나 거래된 건 안 해놓은 거예요. 가장 최근에 된 것이 여러분 교재 보면 특조법이 언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됐죠? 한번 봐볼까요? 339페이지 나옵니다. 제 4차.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고, 요거는 원인 일자가 아마 95년 6월 30일 이전에 있을 거예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상속 또는 증여가 된 부동산이 현재까지 소유권 인정이 안 됐다면 어쩐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유권을 이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세 사람이 이혼이 있어요. 이혼 3인이 확인을 해주면 이 3인의 확인 서면을 받아가지고 해당 면사무소 면장이나 동장이 공고를 해요. 이 땅은 홍길동 거라고 그러는데 이 홍길동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길동 것이 맞습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공고를 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무 얘기 없으면 홍길동 것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확인 서면이 등기 권리증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확인서면 날짜에 예를 들어서 93년 4월 28일자로 확인서면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게 매매로 되어 있는데 등기는 2006년 6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이 전소유자 가부 양도 시기는 언제라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라고 그랬죠. 93년 4월 28일에 확인서면 일자가 나오고 등기 접수는 2006년 6월 30일 났다면 이게 매매라면 양도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언제로 볼까? 언제로 봐? 93년 4월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대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사전등기 났으면 등기 접수일. 이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가를 보통 놓고 따져야지. 이게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불분명한 경우. 아까 재판했을 때 판사님이 매매대금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다 확인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세무서는 그걸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담합의원 재판일 수 있고 판사님 판단이라니까 그거는. 우리 세무서에서 과세관찰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여야 된다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세 사람이 확인해준 날짜라고 그랬잖아. 지금 2006년도에 이거 확인해줬는데 93년 4월 28일에 잔금청산됐다는 확인이 일반인이 이 날짜를 확인해줬는데 뭔 객관적인 자료가 있겠어요? 임의적인 날짜지. 이거는 객관적 날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버려? 등기 접수일로 와. 그러니까 항상 그 대원칙을 잊지 마시라니까. 근데 여러 것을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 날짜로 본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건 또 양도세 신고하신 분이 이 날짜를 양도식으로 봐가지고 신고를 또 해놨다가 취득식으로 했다가 바꾸는 바람에 그건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데 재판부도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이거는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줬는데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날짜까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 그 사람 거라고 추정된다는 뜻이지. 이 날짜가 잔금 청산일이라고 추정까지 해준 건 아니다는 거죠. 네. 자, 분명히 두 번째는 증여라면 증여가 93년 4월 30일에 증여 원인이고 등기 접수일이 2006년 6월 3일이라면 이때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죠? 증여자산이라면. 네? 계약일이에요? 등기 접수일이에요? 증여 계약에 의해서 증여.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증여 등기가 난 날이 증여이 된대요. 요 날이고 증여가. 자,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95년 6월 30일인데 97년도 8월 1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건 특정법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이거를 특정법으로 넘기려니까 어떻게 돼? 상속을 땡길 수는 없죠. 돌아가신 날짜를 땡길 수는 없잖아. 이거는 재적등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속 재산을 증여 재산을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는 상속을 받았는데 증여라고 해서 93년 4월 30일 날 증여받았다고 등기를 이때 해버렸다는 거지. 그렇게 등기가 이렇게 났어. 실제는 뭐라고? 97년 8월 1일 날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따라서 상속 개시일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난 거는 이거는 증여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이에요? 여러분 상속세 신고할 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계약서 써놨다니까. 근데 증여 등기가 안 이루어졌다고.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증여 등기가 일어났으면 증여재산 맞죠? 상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증여 등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증여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이라고. 증여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라니까. 따라서 이거는 97년 8월 1일 날 상속이 개시됐는데 그 이전에 증여들 원인으로 증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증여재산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 2006년 6월 30일 증여재산이라면 2006년 6월 30일 날 취득이 되지만 상속재산이라면 취득시기 언제예요? 97년 8월 1일로 가버린다. 이걸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특정법으로 넘어간 거 매매의 경우는 우리가 잔금일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날을 잔금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 접수일로 간다. 상속의 경우에 증여의 경우에 증여가 실제 증여면 즉 증여자가 살아계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증여자가 돌아가셨어. 근데 특정법 이전에 돌아가셨으면 그때 원인이니까 상관이 없죠. 특정법 원인일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거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판단하면 안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 취득 시기를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취득 시기가 생각보다 난해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케이스별로 잘 정리를 하셔야만이 실무에서 에러가 없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강의를 1시간 하기로 했어요? 1시간 반 하기로 했어요? 1시간 반? 10시까지 오기로 했어? 계속해? 안 피곤해? 나는 1시간 한 줄 알았네? 양도 취득식에서 의제 취득일 있죠? 자, 의제 취득일 85년 1월 1일은 왜 우리가 의제 취득일을 만드느냐? 의제 취득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동산을 옛날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원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과세해버리면 옛날에 만약에 60년도에 샀어. 60년도에 산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환산가로 계산한다고 가정해보면 지금처럼 등급가액이 다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한 15년 정도 과세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85년 1월 1일부터 2019년 현재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죠? 30년? 34년? 그렇죠? 34년 기간 동안 거를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2006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의제취득일이 85년 1월 1일은 너무 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85년 때문에 불편하고 복잡하니 이 의제취득일을 공시지가 시행이 언제 됐죠? 90년이 됐죠. 최소한도로 90년을 해주더니 95년 정도로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 학자들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또 세수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의제취득을 여기로 갖고 와버리면 양도차익이 줄어버리잖아요.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못 갖고 오는데 자, 의제취득이라는 것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써먹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이때 거를 시가로 갖고 와서 취득가로 갖고 와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고 의제취득이라는 것을 세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비과세 규정, 감면 규정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의제취득을 이후 것만 가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때는 85년 이전에 농사 지은 거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의제취득일 이후에 농사 지은 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라고 돼 있어. 그럼 의제취득일 이후 것만 거주기간만 넣어준 게 아니라 의제취득일 이전 것도 다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비사용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사업용기간도 마찬가지예요. 60% 적용할 때 그때 의제취득일 이후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 갖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제취득을 언제다? 의제취득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을 갖다 적용하려고 만든 것이지 지금 보신 것처럼 각종 기간도 의제취득일 것만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제취득일 이전 것도 그대로 쓰는 것은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